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화창한 가을 아름다운 날씨, 오늘 초대석에는 한인 여성 하트라인 칸윈이라고 합니다. 신앙기관 커뮤니티 활동 담당 한지은 집사님 모시고 여성 하트라인과 건강한 가족을 위한 목회자 워크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시카고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 한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캔린에서 신앙 기반 지역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독교 방송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이에요. 저희 캔린에서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 대학교나 여러 교육기관에 많이 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초대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네, 저희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자신을 좀 다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신앙 기반 지역 활동가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 교회 교인이고요. 거기 섬기고 있는 한지은 집사이고요. 캔린에서 2019년부터 조지아 대학과 함께 건강한 가족을 위한 목회자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계 교회 종교 크리스찬계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이 프로젝트에 결합을 해야 됐었고 그 계기로 저도 캔린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인터뷰 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또 크리스찬 여성에게 또 칠들은 어린이들에게 신체가 좀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어디다 이렇게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잠깐 우리 서두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칸윈 어떤 교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칸린이요. 1980년대 말에 이 지역에서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여성 운동가들의 합의로 만들어졌는데요. 1990년 8월 15일 날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에 늦은 시각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돕기 위한 모금으로 시작해서 이민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돕는 기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커뮤니티의 요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년 되었는데요. 32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이런 젠더폭력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1990년 8월 15일이면요. 8월 15일이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인데 그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그렇군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 캔린에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24시간 365일 주 7일 밤이나 낮이나 한라인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로 이루어진 한라인인데요. 어느 곳에서건 어느 시각이건 젠더폭력,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돼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응급하게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4, 365 이렇게 그냥 난스톱으로 서비스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떠나야만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 가장 고민되는 게 주거지거든요.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그랬을 때 저희 캔린에서는 임시 피난처를 알선해 드리고요. 또한 저희 캔린에 와서 보호를 받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최장 24개월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렌트비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또한 저희가 시카고 지역에 있는 법률 리걸 서비스를 하는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 칸윈 찾아가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여성들이 뭐 성적인 문제 네. 또 아이들의 어뷰스 예. 같은 거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저희는 이제 아동학대 부분보다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가정폭력 공식 저희가 미국 정부로부터 공인된 전문 기관인데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우선 네. 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요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그런 네.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뭐 대학이나 이런 교육 기관으로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교회에서도 저희 교육을 많이 요청하세요. 일례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혹은 그 교회 부설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 교사 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교사가 아동학대를 보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신고자이기도 하고, 이제 교회나 학교 안에서 교회 부설 기관에서 그 성폭력에 관한 이슈가 생겼을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의논 드리는 게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교회 전도사님. 그죠? 그리고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긴 하지만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담을 해오기도 하고 한결 친근감 있게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아동학대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교회나 학교 안에서 성폭력에 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거의 뭐 그 갈보리 교회나 예수자랑 교회나 그레이스 교회나 이런 경우는 교육부 전체 스텝 그리고 한글학교 전체 학생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20몇 분이 교육받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한 13개 교회와 한글학교 이상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캔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들을 위한 그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그 동료 옹호자 교육이라고 있는데 8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0월에 이번에 또 시작되는데요. 그 저희들이 이런 젠더 폭력에 대해서 어떤 양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 시카고 내 몽골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몽골어로 그런 교육을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칸윈이 우리 활동이 이제 몽골 커뮤니티까지 좀 익스텐드 되셨네요. 예,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서부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계 여성이나 여성을 돕는 이런 기관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미드웨스트 지역에는 저희 캔윈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스페인어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기 언어로 옹호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어디를 가면 뭐 통역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남모르는 사람의 통역이 아니라 저희 캔린 직원이 꾸준히 한 분이 요청했을 경우에 케이스를 다 매니지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중국 분들, 몽골 분들, 뭐 한국 분들, 굉장히 아시안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필드에 나오시는데 실제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런 가정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분과 또 받는 피해자분이 한 교회 안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어디까지 훈육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훈육할 문제와 또 그분이 그 어려움이 너무나 가중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그 목사님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가정폭력이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피해받은 분이 목사님께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거에 따라서 이분은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네. 또한 저희 캔님과 같은 전문기관에 리퍼를 해주시면 그분이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커뮤니티를 떠나지 않고도 그 영혼이 소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본인도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맞습니다. 또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요. 네. 네. 저희 캐닝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피해자분들한테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피해자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피해자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길을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서제스천을 뭐 집을 나오세요, 계세요,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정폭력을 겪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자존감이 낮아 계세요. 그 본인이 가정폭력이란 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친밀한 연인이나 관계인 연인이나 부부나 뭐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한쪽이 다른 쪽을 힘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못 하세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의 결정을 기다려드리고 또한 그분의 결정을 저희가 존중해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노출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사례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이 사례가 실제로 CDC라고 미국 보건국의 통계에 따르면요. 5명 중에 여성의 1명, 5명 중에 1명, 20%. 12명 중에 1명이 평생 동안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성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 스토킹을 당했다고 해요. 요즘 한국도 안전 이별 이렇게 해서 뭐 스토킹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도 물론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안그룹의 통계를 보면 21%에서 55%의 여성이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55%가. 근데 이제 한국보다 여기가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총기 소유가 보장되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뉴욕시리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일어난 배우자 살인 중에서 51%가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정말 저희들이 그분들을 옹호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이 사실 이런 총기로 인한 존속 살해에 이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 삶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으로부터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캔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중심의 옹호기관이에요. 피해자분들을 교육해드리고 피해자분들을 옹호하고 도움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있을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드리고 있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부모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유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1세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힘으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쉽고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사회예요. 근데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본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의 어떤 굳이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라도 어떤 강압적인 그런 힘에 의해 조정당한 친구들은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만약에 청소년기에 데이트를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문자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고 심지어 SNS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비밀번호 다 알려달라고 하고 그것 다 봐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할 때도 본인이 가해자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리 하고 아빠가 나서 지금 나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이유는 너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 때문에 본인이 가해의 상황에 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그대로 결혼으로 가면 가정폭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알려줄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를 조정할 수 없고 또 저희 주님만이 내 주신데 누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의 빛이 거기까지 비춰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누구를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게 죄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건강한 관계란 게 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교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배운다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가 건강해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퀄 라이트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어주신 건 맞아요. 네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위치로 돌아가면 펑션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떤 위아래의 억압적인 관계가 그렇죠. 아니라 네. 동등한 관계에서 네, 서로 돕는 이런 미션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자유스러워질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누가 본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했을 때 스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관계 안에 자라는 친구는 그런 관계를 누가 또 자기한테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유교권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또 슬픈 건 가해를 하는 분도 자기가 가해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분명히 남편이 영적 가장이라고 했는데 너 내 말 무조건 복종해야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용하는 거죠. 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또 예수님께 복종하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습니다. 또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뮤추얼 리스펙이고 상호 존중인데 그 부분을 빼뜨리고 단쪽짜리 성경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강요를. 맞아요. 네. 그렇군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KCB의 초대석 오늘은 한인 여성 하트라인 칸윈의 한지은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집사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칸윈의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기로 하고 이번에 그 건강한 가족을 위한 목회자 워크숍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제 개별 개교회의 어떤 유스 그룹이나 한글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교육은 했었는데요. 네. 시카고 지역에서 가정 폭력을 주제로 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조지아 대학과 캔린이 공동으로 건강한 가족을 위한 목회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그 교회가 그 한인들이 60%에서 80% 정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그래서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 분들이 가정폭력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시는 게 전체 교회 한인 커뮤니티가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조지아 대학에서 어떤 셀프 에듀케이트 되는 모듈을 개발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목회자 워크숍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회자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인에서는 짧게 그 건강한 관계 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고요. 조지아 대학의 사회복지대학원 초윤준 교수님께서 그 가정폭력 안에서의 어떤 목회자의 역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요즘은 한라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궁금해하세요. 우리 목회자가 우리 교회 성도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캔린에 연락했을 때 과연 캔린에서는 어떻게 돕고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 저희 캔린의
그 다이렉트 서비스에서 직접적으로 케이스 매니저를 하고 있는 스태프분이 나오셔서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캔리에서 어떻게 돕고 있는지 사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스몰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들의 질문들을 좀 같이 Q&A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하고 장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11월 1일. 예, 11월 1일. 네, 화요일. 예, 아침 10시부터 12시. 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 현장에 모이지 않고 줌으로 하신다고요? 네. 네, 온라인입니다. 예. 저희가 팬데믹 지나면서 가장 크게 얻은 혜택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일 수 있다는 온라인 공간이 열린 거죠.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특히나 화요일은 목사님들이 그 주간을 시작하실 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네. 목사님들 오시라고 그 시간 잡았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화요일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그 목회자라고 그래서 꼭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이런 목사님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만은 아니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 사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여전히 피해자분들이 여성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 목사님보다 사모님께 이야기를 제일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부교육자분들이 보통 유스나 주일학교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나 이렇게 리더십 분들이 오시면 그럼요. 예. 그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목회자 하면은 그 목사님이라는 어떤 한정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나 돕고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하신다고 그랬고요. 혹시 이제 그 여기에 그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링크 잠깐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따라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줌 링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등록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었거든요. QR코드를 제가 화면에 넣어드리면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기독교 방송 보시면서 거기 QR코드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이런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교류가 교계하고 또 외부에서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고 또 힘을 합해서 돕고 뭐 법률적인 게 필요할지 아니면 어떤 집을 임시 거처를 준다든지 자녀들을 일시 보호한다든지 이런 걸 교회는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먼저 접하기는 교회가 접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캔린 이런 기관에 연락하는 게 처음에 되게 망설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희를 신뢰하고 연락해봐라 하고 전화번호 주시면 정말 연락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님들께 이 시간 빌어서 감사드리는 건요. 제가 요즘 이 목회자 세미나 워크숍이라든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 교회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연락 주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 뵈러 가기도 하고요. 사모님은 커피숍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또 주일 오후에 교회 부교육자님이 같이 계신 장소로 제가 주일 오후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캔린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사역의 일부로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이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빚어질 수 있기를 그런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이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솔직히 이런 이제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어요. 칸윈 하면 보통 이렇게 오픈돼서 어떤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성적인 그래서 그 도움을 받기는 받되 조건에 어떤 그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희는 피해자 우선이고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무실 주소도 밖에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목사님 중에서 가해자분을 옹호하신다거나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가해자가 이제 용서한다고 하는데 피해자 그분이 집을 나갔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기관에 어렵게 전화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경에 더 이상 어떻게 선택할 게 없이까지 폭력이나 학대의 과정을 겪은 분들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 수칙과 안전 패키지와 이런 것들을 함께 구상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많이 오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정말 그런 폭력의 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시작될 때 정말 싹을 잘라주시면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그 싹이 자라다가 말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될 되는데. 가정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잘 인도해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회를 놓쳤어요. 맞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건강한 관계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모 교육 같은 것 저희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청해 주시면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은 강단에서 얘기해 주시고 저희는 그 사이드로 부모님들이나 교육자분들, 스태프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여성 하트라인 그 칸윈으로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저희 캔윈으로는요. 아까 24시간 365일 한라인 받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773-583-0880번입니다. 773-583-0880번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로 그냥 연락하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도움을 주시나요? 네.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 보장이고 저희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 펀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 무료이고 네.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이거는 도움을 필요한 이런 분이 계시면 지금 여성 하트라인으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지연 집사님과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저희가 또 한 번 더 모셔서 드리기로 하고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클로징 멘트 전해주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카고 지역의 경우는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라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또 칸윈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목사님들이 많이 한라인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활동할 때 교회가 한국 커뮤니티가 조금씩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10의 초대석 오늘은 여성 하트라인 칸윈의 신앙 기반 커뮤니티 활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지은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